2023년 회계사 1차 58회 회계학 48번을 설명하겠습니다. 48번은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완전정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이 영상은 원가관리회계 객관식 기출문제 연습집에 수록된 문제를 온에어 스튜디오 AI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공인회계사 58회 1차 시험 회계학 과목은 1번부터 50번까지 5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부터 35번까지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36번부터 40번까지는 정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41번부터 50번까지 10문제는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원가회계 분야에서는 1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4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6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기본적 수준으로 이 문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를 파악하고 출제 분야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8번은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완전정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회계 분야에서 원가회계에서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관리회계에서는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원가를 보고하고 분석하는데 이러한 원가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보는 품질이 높을수록 정보 수집 비용은 체증하고 정보를 활용함으로 인한 정보의 가치는 체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회계 담당자들은 정보 수집 비용보다는 정보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보 가치와 정보 수집 비용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수준에서 정보의 품질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 선택, 정보평가 개념은 회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과 정보평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 회계 분야 기출문제의 출제 분야를 연도별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48번은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완전정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주대안은 제품 A를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여기에서는 제품 A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예상 판매량이 불확실한 경우에 제품 A의 판매량에 관하여 완전한 예측을 해주는 완전정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표가 이득성과표인데 이득성과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선택대안과 미래발생사건을 열거하고 선택대안과 미래발생사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를 파악합니다. 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은 미래에 발생되는 사건과 예상 성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고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은 미래에 발생되는 사건과 예상 성과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서는 대체 방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최적 대안을 선택하고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서는 대체 방안의 기대 성과를 기준으로 최적 대안을 선택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면 의사결정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정보 수집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보의 가치가 정보 수집 비용보다 높은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보의 가치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성과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했을 때의 의사결정 성과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주대안은 제품 A를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단위당 판매가격 500원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200원을 차감한 단위당 공원이익은 300원이고 예상 판매량에 따라서 생산 판매수량이 500단위일 경우 총 공원이익은 15만원이고 생산 판매수량이 600단위, 700단위일 경우에 총 공원이익은 각각 18만원, 21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제품 A에 대한 예산 판매량이 불확실한데 불확실성화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서 의사결정 상황을 이득성과표로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대안을 열거하고 각 대안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불확실한 상황과 확률을 열거한 다음 각 대안에 대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성과를 요약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품 A의 예상 판매량만큼 생산 판매할 경우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주 대안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대안은 각각 500단위, 600단위, 700단위를 생산하는 것이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발생 상황은 예상 판매량이고 예상 판매량은 각각 500단위, 600단위, 700단위,
의사결정자가 평가하는 주관적 확률은 각각 40%, 30%, 30%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량 대안에 대하여 예상 판매량이 따라서 이득성과를 파악합니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500단위, 600단위, 700단위일 경우 공원이익은 15만원, 18만원, 21만원입니다. 생산수량이 500단위인 경우 예상 판매량 또는 시장 수요량 600단위, 700단위일 때에는 생산량이 500단위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은 500단위이고 이때의 공원이익은 각각 15만원입니다. 생산수량이 600단위인 경우 예상 판매량 또는 시장 수요량이 700단위일 때는 생산수량이 600단위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은 600단위여서 공원이익은 18만원입니다. 반면 시장 수요량이 500단위인 경우에는 생산량 600단위보다 100단위가 적게 판매되었기 때문에 판매량 600단위에 공원이익 18만원에서 판매되지 못한 100단위에 판매가격 500원을 곱한 5만원의 매출액이 차감된 공원이익은 13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생산량이 700단위일 경우 시장 수요량 700단위에 대한 실제 판매량은 700단위이고 이때의 공원이익은 21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매량이 600단위인 경우에는 판매되지 못한 100단위의 매출액 5만원만큼 공원이익은 감소하고 시장 수요량이 500단위인 경우 실제 판매량은 500단위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700단위일 때의 공원이익 21만원에서 판매되지 못한 200단위의 매출액 10만원을 차감한 공원이익은 11만원입니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발생가능 상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각 대단에 대한 기대이익 또는 평균이익에 따라서 최적 대안을 평가합니다. 여기에서는 생산량이 600단위일 때 미래 발생가능 상황별로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성과를 곱하여 합계한 기대이익은 16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500단위, 700단위일 때의 기대이익은 각각 15만원, 15만 5천원으로 기대이익이 가장 높은 생산량 600단위가 최적 대안입니다. 여기에서는 600단위를 생산할 때 기대이익이 16만원으로 최적 대안인데 최적 대안에 따라서 제품을 600단위 생산하여 판매하면 실제 성과는 시장 수요량에 따라서 13만원, 18만원, 18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 수요량이 500단위인 경우에 최적 생산량은 600단위가 아닌 500단위이고 마찬가지로 시장 수요량이 700단위인 경우에 최적 생산량은 600단위가 아닌 700단위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잘했다 손치더라도 나쁜 성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과는 의사결정과 미래 발생 상황이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발생 가능 상황을 미리 알고 미래 발생 가능 상황에 따라서 최적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 의사결정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미래 발생 가능 상황은 불확실한데 정보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미래 발생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정보 중에서 정보의 정확도가 100%인 정보를 완전 정보, 정확도가 100%가 아닌 정보를 불완전 정보라고 합니다. 예상 판매량이 500단위라는 완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경우 예상 판매량 500단위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확률은 종전의 40%에서 100%로 수정되고 나머지 상황이 발생될 확률은 0%로 수정됩니다. 따라서 예상 판매량이 500단위라는 완전 정보를 입수한 경우 최적 대안은 500단위를 생산하는 것이고 이때의 이익은 15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상 판매량이 600단위라는 완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경우 예상 판매량이 600단위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확률은 종전의 30%에서 100%로 수정되고 나머지 상황에 대한 확률은 0%로 수정되고 이때의 최적 대안은 600단위를 생산하는 것이고 공원이익은 18만원입니다. 예상 판매량이 700단위라는 완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경우에도 예상 판매량 700단위에 대한 확률은 종전의 30%에서 100%로 수정되고 이때의 최적 방안은 700단위를 생산하고 최적 이익은 21만원입니다. 예측을 해주는 완전정보 시스템에 의뢰할 경우 완전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완전정보의 유형은 예상 판매량이 500단위, 600단위, 700단위라는 정보이고 완전정보에 따른 최적 대안은 각각 500단위, 600단위, 700단위를 생산하고 이때의 최적이익은 각각 15만원, 18만원, 21만원입니다. 완전정보인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완전정보를 입수할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확률은 사전확률과 일치한 40%, 30%, 30%입니다. 어떤 유형의 완전정보를 입수할지는 모르나 완전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의 기대이익은 완전정보별 최적이익에
완전정보 입수 확률을 곱한 17만 7천 원이고, 완전정보가 없는 기존의 정보에 의한 최적대안은 600단위를 생산하는 것이었고, 이때의 최적이익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의사결정에 완전정보가 투입됨으로 인해 기대이익이 17,000원 증가했고, 이는 완전정보의 기대가치 때문입니다. 완전정보의 기대가치 17,000원은 완전정보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완전정보가 의사결정에 투입될 경우, 실제 판매량이 500단위인 경우에는 생산량을 500단위로 수정함으로 인해 8,000원의 이익이 증가하고, 실제 판매량이 700단위인 경우 완전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함으로 인해 이익은 9,000원이 증가하여 평균 이익은 17,000원이 증가합니다. 지문 1번에 기존 정보와의 기대가치는 15만 5천원이 아니고 16만 원이고, 지문 2번에 기존 정보와의 최적 생산량은 700단위가 아니고 600단위입니다. 지문 3번과 4번에 완전 정보와의 기대가치는 17,000원이 아닌 17만 7천원,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17만 7천원이 아닌 17,000원입니다. 지문 5번에 예측 오차의 원가는 기회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산 판매량이 500단위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500단위이고, 이때의 최적 이익은 15만 원인데, 실제 생산량이 600단위인 경우에는 공원이익이 13만 원으로 최적 이익보다 2만 원이 손실이고, 실제 생산량이 700단위인 경우에 기회 손실은 4만 원입니다. 예산 판매량이 700단위인 경우 최적 생산량은 700단위이고, 이때의 최적 이익은 21만 원인데, 실제 생산량이 각각 500단위, 600단위일 경우 기회 손실은 각각 6만 원, 3만 원입니다. 각 대안별로 기회 손실의 확률을 곱한 기대 기회 손실은 각각 27,000원, 17,000원, 22,000원으로, 기대 기회 손실이 가장 낮은 600단위를 생산하는 것이 최적 생산량이고, 이 경우의 기대 기회 손실은 17,000원으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기대 기회 손실인 17,000원과 동일합니다. 지문 5번에서 기존 정보와의 최적 생산량은 600단위인데 실제 판매량이 500단위인 경우 최적 생산량은 500단위고, 실제 생산량 600단위의 기회 손실 또는 예측 오차의 원가는 2만 원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